근데 이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결국은 매입을 한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정바울이 그 식품연구원의 이제 그 토지를 이제 매입하기로 했을 때 MOU를 체결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식품연구원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걸 조건으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정바울 씨가 이런 과정들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 정바울 씨가 결국은 중간에 그 브로커 김인섭이라고 있어요. 김인섭을 끼워 넣어서 김인섭이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한테 뇌물을 전달하고 그래서 정진상이 또 이재명에게 통해서 용도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크게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구조가 남욱이 유동규한테 8억 원을 주고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전달하고 김용이 그 돈을 이재명한테 주는 요게 이제 대장동 사건의 흐름도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 주장이죠.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가 성남시 용도 변경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지냈었던 이제 김인섭, 이 김인섭 씨에게 브로커죠 일종의 70억을 주고 김인섭이 이 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성남시장 측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로비를 했다. 이게 돈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자기가 준 70억 원이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뭐 한 반반씩 갔다. 요런 이렇게 이제 진술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정바울 씨를 찾아가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언론에 보도됐던 이 정바울 씨의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원래 정바울 씨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뉴데일리에서 보도인데 네. 정바울의 뇌물 요구했던 김인섭 씨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았던 70억 중에 50%는 이재명, 또 50%는 정진상한테 갈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바울 씨도 크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제목이 있죠. 정바울 해놓고 김인섭과 정진상은 동전에 앞두면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김인섭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 뿐이다. 그리고 김인섭이 이재명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성남시 인사에도 관여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김인섭한테 준 돈이 결국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흘러갔고 결국 이재명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실상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품 로비가 이재명을 상대한 금품 로비가 성공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바울 씨가. 예. 이게 그동안의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 네.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저 주장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해줬다기보다도 로비를 받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행위의 주체가 성남시가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검찰의 저런 구도가 맞다면은.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은 이게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간 것처럼 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직접 만나보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 내용은 이제 특히 이제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행위 주체가 성남시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그냥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해준 거냐. 로비를 받아서 이재명이 금품을 해줬다면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도 이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종전의 언론 보도들과 다른 내용을 김인섭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바울 선생님이시죠? 네. 아니 저는 뭐 신경을 못하는데 정신이라는데 백현동 용지 변경은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영향력 행사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럼 김인섭 씨 근데 주장은 김인섭 씨 통해 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국책 사업이라 네. 누가 로비를 하고 되는 시장이 대통령 제가 다 개입된 국책 사업이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시책에 따라서 국토부가 좀 성남시 협조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관심은
정 회장님 입장에서 성남시보다는 좀 국토부 쪽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국토부 한번 방문도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요. 네, 그렇죠. 응? 또 갔다 온 적도 있죠. 국토부에 가서 성남시를 직접 방문한 적은 성남시는 몇 번 갔죠. 연북 가서 이재명을 만난 적은 없고. 이재명을 만난 적은 없고. 그럼 김인섭 씨한테는 뭐라고 뭘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김인섭 씨한테 그럼 그 성남시 저기 이재명한테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구단위로 썼을 때 그거를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사기를 쳤는데 그게 다 부결돼 버렸잖아요. 사기를 당하신 거군요. 예. 근데 검찰에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진술을? 네?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안 하셨어요? 검찰을 그렇게 진술한 게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로 들어가겠지. 근데 결국은 지금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준 걸로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시장이 할 수 있는 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은 자연녹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의 기본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다가 들어가는 것만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는 이미 시가 예정 용도로 몇 년 전부터 성남시가 넣었던 자리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기본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한 거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정 회장님 진술과 달리 결론을 낸 거네요, 검찰은. 김인섭이를 네. 김인섭이 통해 가지고 정진상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움직인 걸로 검찰은 본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렇게 하죠. 나뭐 재판이니까 나중에 봅시다. 네. 다시 한번 저기 하시면 네. 들어가서 나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네. 저 검찰에서 그 내린 결론을 완전 뒤집은 뒤집었잖아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네? 왜 저런 거죠? 지금 그게 저게 설 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설 이후에도 좀 만났는데 네. 이때만 1월 21일만 해도 사실은 뭐 여론조사가 일부 튀는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뭐 이제 윤석열 탄핵, 윤석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거의 네. 또 굳어졌죠. 네. 그리고 요날 이분이 항상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날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진실을 좀 얘기한 그런 거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예. 야, 그래서 근데 오늘 굉장히 지금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하죠.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성남시보다는 외려 국토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본인이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에 직접 부탁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성남시도 가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김인섭 씨를 움직여가지고 그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결론인데 했더니 그건 다 검찰. 뒤집은 거죠. 네, 검찰은 그렇게 간 거죠라고 완전히 검찰 수사 내용을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부인한 지금 거죠. 저런 내용이 언론에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정바울 씨가 저렇게 입장이 저렇게 선회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언론에서는 몰랐죠. 제가 가서 처음 확인, 네.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진국 기자는 처음 정바울을 재판이 있다고 그래서 재판청 한번 가보려고 네. 갔다가 정바울 씨가 있으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김인섭이한테 나는 사기를 당한 거다. 결국 김인섭이가 자기로부터 돈을 가지고 정진상 이재명을 로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가 그냥 슈킹. 다 가짜였다 이거지. 사기였다.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가 그냥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성남시가 절차를 밟아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이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게 밀실에서 막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든 의회도 있고 속기록도 남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성남시장 혼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정바울의 저 내용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고 지금 기존 언론 보도를 다 뒤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바울 제가 네. 뭐 사실 뭐 아는 분도 아니고 네, 그날 그날 처음 재판 만난 받을 때 거예요. 처음 네. 가서 인사를 하고 이분이 저한테 이런 반응을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이분이 저한테 하는 근데 얘기 듣고. 아까 처음 만나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시민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했더니 보통 이제 말하기 싫으면은 그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표시를 네.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서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는 지금 현재 정바울 씨는 지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맞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제대로 안 나간 거예요. 검찰을 통해서만 나가고. 네. 아, 저런 네. 게 이제 재판에 가니까 만나요. 이게 동접이 지금 이제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많이 퍼뜨려 주셔야 돼요. 이거 100만 명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많이 네.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